제가 가져온 주제는 일단 합격한 개발자의 1% 취업 비밀.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분명히 이미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이력서는 통과가 되었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면접관과 여러분과의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고 어떤 걸 좀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저기 있는 QR코드 한번 여러분 찍어봐 주시겠어요? 네. 찍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이름과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열정 컴퍼니라고 제가 가상의 회사를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두 줄 내외로 채용 공고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원 동기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그냥 또 해달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스타벅스 카드를 쿠폰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은 제가 자동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 중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3개 이상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제 시트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 열정 컴퍼니 한번 여러분들의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컴퍼니 소개를 드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이 내용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생각해 보시고 딱 2줄 내외에서 키워드 3개 이상을 찾아서 합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어서요. 네. 아마 지금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10초면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호명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분 입력해 주셨네요. 네. 1분마다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저희가 합격 불합격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1분 뒤면은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28분 되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를 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좀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이 내용을 단번에 이해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다 적으셨나요? 나머지는 적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3개의 챕터는 채용 공고 분석과 기업 맞춤형 이력서 전략과 스토리가 있는 면접 답변으로 이력서의 신뢰 더하기, 기업 문화 적응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3가지 챕터로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 옆에서 누구나 경험해 봤을 만한 평범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평범함 속에서 제 자신을 좀 찾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 채용 담당자가 계셨는데 저는 이제 자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이라는 경력으로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텍스트 투 SQL 프로젝트에서 참여를 해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채용과 관련된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인드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넥스트 러너즈라는 곳에서 부트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전 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멘토님이나 수많은 해외에 있는 엄청 유명한 국내 개발자 분들도 저희 멘토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꼭 챙겨달라고 말씀을 전달드리는 내용들을 압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분석과 기업 맞춤 이력서 전략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력서 쓰는데 설마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의 이력서로 설마 10개씩 뿌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업의 채용 목적 파악과 맞춤형 지원서 작성 그리고 기업 조사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잡코리아에서 인력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5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력서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의 이력서를 가지고 수백 개의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앞단에 어떤 기업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한 상태에서 커리어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뿌리기 시작하죠. 네. 저희 3기 수강생 중에 최근에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료하자마자 뿌린 이력서가 250개입니다. 근데 합격한 이력서 몇 개일까요? 0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티즈, 잡코리아 전부 다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0건입니다. 만약에 부트캠프 수료 이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한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학점을 받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아리와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기업을 넣었냐 스타트업을 넣었습니다. 10명 이하의 스타트업도 넣었는데 경쟁률이 300대 1 정도 됩니다. 최근에 스타트업에서 저희 일하고 있는 수료생 중에 두 분이 저희한테 인재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도 지원했을 때 300대 1, 400대 1입니다. 근데 3일 동안에 이력서가 300개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앞서 다른 연사님들도 동일한 얘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채용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의 핏을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기업 소개까지 찾아가신 분들은 몇이나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채용 공고를 보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 자격 보자. 장고 오케이. 플라스크 해봤지. 뭐 이렇게 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경험은 있어. 이 정도 지원해볼 만한데. 근데 이제 고민하죠. 우대 조건 가면은 시스템 아키텍처 이거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력서에 이런 게 없는데 써도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네, 어느 정도의 지원 자격만 되면 다 지원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만 봐도 얘 이력서 한 20개씩 돌렸겠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보시면은 기업 소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녹여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력서를 봤더라도 회사 크기에 따라서 실제 사수가 한 10건, 20건 들어왔다고 하면은 실제 사수가 판단을 해서 이력서를 보고 5명 정도 추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와 같이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한다면 누가 이력서를 1차적으로 거르게 될까요? 인사팀에서 거르게 됩니다. 요구 조건은 4년제 대학,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 2개 이상으로 걸러주세요.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100개 정도 뽑았어요. 그다음은 어떻게 거를까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적어도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작성된 내용을 거르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이력서들은 그럼 당연히 광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력이나 스펙을 계속 올리고 인턴을 많이 하고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저희 수료생 중에 부트캠프를 수료했는데 유료 부트캠프를 다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혹시 목표가 경험 없는 시니어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젝트가 1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쓸 게 없다. 계속 쓸 게 없다.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끌어내는 것들의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좀 많이 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쓰게 된다라면 물론 아마 멘토링을 많이 받으시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에게 멘토링을 받다 보면은 분명한 건 이걸 어필해야 되고 이런 식의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라는 기술적 멘토링은 아주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적으로 부족하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업 소개와 채용 공고를 엮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방금과 같이 만약에 인사팀에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걸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회사의 방향성, 회사가 뭐 하는지 정도는 죄송합니다. 네. 반영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원 동기, 백엔드 개발자로서 회사의 효율화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보다도 대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물류면은 적어도 물류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된다고 해서 절대 뭐 개발만 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사의 시스템 이해와 전문 용어 그리고 전문성 파악입니다. 이거조차가 안 되는데 회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개발자지만 컴퓨터에게 요구하는 바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단순 그 작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수많은 부서에서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내용들 전달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전문성 언급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과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냐. 이거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성과 개선 수치로 작성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하는 회사가 물류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물류는 데이터입니다.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좀 공유드리자면은 저희 수료생 이야기인데 백엔드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AI 개발 가능이라는 우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지원을 하라고 했고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가 채용 공고랑 빗대었을 때 40%도 만족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바, C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금융, 경력도 있어야 되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되 제일 먼저 하라고 했던 건 기업 분석 내용이었어요. 이 회사의 기업 분석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봤더니 이 회사에서 다음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았더니 그 내용이 바로 AI의 OCR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부를 꼭 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이 사람이 AI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해본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 더 마인드셋을 가져가서 이력서에 녹이고 면접을 보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학습 방법. 나는 어떻게든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장 가능성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저 공부는 했지만 AI 실제로 만들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AI 책 한 권만 주면 야근을 해서라도 무조건 만들어 옵니다. 이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합격했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네. 그날 당일 바로 합격 안내가 왔습니다. 네. 물론 연봉, 뭐 스타트업 크기, 규모 만족스럽진 않을 수도 있어도 이분은 내일부터 개발자라는 직함을 갖게 됩니다. 취업 준비생이랑 개발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1년 지나면은 경력 1년이 되는 개발자와 취준생 1년입니다. 취준생은 경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대기업, 뭐 좋은 기업도 많지만 시작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작은 기업도 충분히 도전하고 그 작은 기업들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 가는 방향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모든 기업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업을 혹시 카테고리로 나눠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무조건 공고 뜨면 지원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취직하게 되는 그 카테고리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커머스면 이커머스, 금융이면 금융.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 많은가? 공고가 적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길로 경력을 쌓는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확률이 높은 합격률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사업이나 비전 업계 동향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오히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러한 식의 채용 멘토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업 분석 당연히 해야 된다. 막 과외도 했죠. 근데 이상하게 IT화가 되고 점점 더 기술 쪽에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중요시 여겨지는 기술적인 분야가 어, 반영되는 점수가 크다 보니까 채용 때 이런 것들 다 잊고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봤을 때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 또는 대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력서를 보시면은 조금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는 면접 답변으로 이력서에 신뢰를 더하기인데 이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이력서 개선을 해서 면접까지 갔어요. 네, 면접까지 갔는데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 이력서와 면접의 답변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례 중심의 답변 그리고 진정성과 일관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왜 언급했냐면은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력서가 몇 개고 그 안에 어떠한 질문에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많이? 당장이 막 내가 한 80% 이상 기억하고 있다. 쓸 때마다 달라지고 볼 때마다 '내가 이런 걸 적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서 개선했던 경험. 이건 대학생 한정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동아리에서 캡스톤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10명의 실험 대상자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 쓴 게 어떠한 수치로 개선이 되었는지까지도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해결 방안까지 써요. 이거 만약에 제가 면접관으로 갔다라고 하면 8점에서 9점에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하고 그냥 이 질문 답변 하나로도 사람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거 쓰고 나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못할 게 없고 그냥 가면은 당연히 내가 잘 썼으니까 이력서 통과했겠지 뭐 다 할 수 있어요. yes I can 외치면서 가는데 이걸 본 면접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겠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요즘에 이런 신입이 있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왜냐?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개선을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신입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요. 만나기 전까지 막 1일 전 D-Day 1 가슴 떨리죠. 막 보면서 10명? 10명으로 어떻게 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지? 무슨 근자감이지? 그리고 검토는 했는데 뭐 배제된 답변은 뭐가 있지? 진짜 그 상황 얼마나 몰입했는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근데 면접에서 같은 이력서를 쓴 사람과 그 이력서를 본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하죠. 근데 작성한 내용의 50%밖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내용을 보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같은 내용을 그것도 압축해서 답변을 하지? 이거 들으려고 저희가 이 사람을 뽑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력서에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개선점이 있었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100점에 가까운 답변이겠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네, 뒤에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력서에 작성한 사람이 진짜가 맞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지금 많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의심을 하게 돼요. 요즘에 특히나 챗GPT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요. 신뢰가 떨어져. 이 사람이 가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뭐예요? 바로 꼬리 물기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꼬리 물기 질문을 생각하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면접관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대신에 면접을 보러 왔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시간을 리소스를 면접에 투입한 거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고 좋은 인원을 빠르게 채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꼬리 물기 질문을 하면서 상대를 괴롭힌다? 네, 그런 정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획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꼬리 물기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답변에 신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하나 점점 깊이 물어봅니다. 특히나 CS 어설프게 답변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눈빛 달라지죠. 네,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럴 바에는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라는 면접관에 답변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짜증이 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내용 한 거랑 왜 말하는 게 다르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채용을 위해서 들어왔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력서의 내용과 면접의 답변 사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차라리 이력서의 많은 내용을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많은 내용 적지만 여러분들 설명 불가한 내용 적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력을 통과했지만 계속 면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이력서와 내가 실제로 답변한 내용의 간극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나? 실제로 내가 답변한 게 상대방을 설득시켰나?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적어요. 네. 제가 최근에 10명의 IT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로 지원해 주신 분들을 봤는데 이력서 정말 잘 썼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고 이런 경력 이렇게까지 하고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보면은 두 줄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잘했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냥 질문할 흥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월 수강생이 한 달에만 해도 60명, 100명 정도가 수료되고 그분들이 쓴 이력서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이력서를 작성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좀 어떠한 생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단순 챗GPT에 돌려서 나의 장점을 찾아줘, 뭐 단점을 찾아줘. 근데 이거 답변 가능할까 이 사람? 대본처럼 외우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마이너스 시키는 행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내가 답변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기업 문화 적응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조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요즘에 중요하게 된 거죠. 컬처핏,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저희와 같은 회사도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그다음에 팀워크, 여러 가지 컬처핏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런 고민은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이 대기업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진학사 캐치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37,000명이 상당 여기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고 답변, 합격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소통과 협력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력서 통과하고 코딩 테스트 통과하고 기술 면접까지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통과 협력이죠. 이 소통과 협력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팀원이 한 명 들어와서 그 팀원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신입 뽑을 때 저는 저거 60% 이상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퍼포먼스까지 떨어뜨리는 행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회사를. 이런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비일비재하고요. 뒤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 영향력이 더 크게 전가가 됩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한 명이 저 구석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한 명이 가운데 중심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하면은 깃을 다시 배우시는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신입분들이 깃을 못해, 푸시가 안 돼. 플리케를 보냈더니 머지를 해주지 않는, 답변도 안 해주죠. 사수가 이거 기본인데 이것도 몰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하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분이 당연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데려왔을 거란 말이죠. 일은 잘해요. 일을 정말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민해요. 고집도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잘 될 때까지 숨겨, 또는 보고가 자주 누락되거나 무조건 예스야. 이 사람한테 뭘 부탁했더니 예스예요. 오케이 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 누가 나가냐? 이 사람이 퇴사할 것 같은가요? 어렵게 합격한 이 사람은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굴까요? 잠시만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갑니다.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많은 제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특히나 작은 조직을 유지하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부서에서는 사람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채용에서 여러분들을 뽑는데 얼마나 많은 컬처핏과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실된 인성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겠습니까? 토스는 2시간 이상 파악하는 거,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와서 면담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거는 어디든 똑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어디든 높이 올라 이러한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곳일수록 굉장히 높은 분이 직접 와서 체크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과 협력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이 매출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61%가 컬처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아까 AWS 말씀해 주셨는데 AWS에는 사옥 벽에 컬처핏을 아예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그 안에 컬처핏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컬처핏을 6시간 동안 다 외워야 되고, 뭐 그걸 실제로 시행하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선 컬처핏, 문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력서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은가라고 하면은 일단 대부분 팀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나 아니면은 팀워크를 뭐 팀워크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재나 무언가 역할을 해본 적이 있냐라면 대부분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개발 중 싸웠다. 그리고 연락이 한 명이 두절돼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내가 모든 개발을 담당해서 원활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내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그 정도 수준인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을 때 적어도 조직 내에 내 역할이 뭔지를 먼저 적어야 됩니다. 중재자인지 나는 코드를 짜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는 아니면 나는 PM은 역할을 한 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인지 뭐 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내 핵심 역량 이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맡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했고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이걸 했더니 해결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면은 4일 걸릴 거 이틀에 걸쳐서 이틀 동안 완성을 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50%의 일자를 여러분들이 감축시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수치로 마무리 짓지 않고 완료했습니다. 뭔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하기에는 불충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떤 개선을 했건 뭘 했건 내 역할, 내 중심으로 내 역량을 제대로 어필을 하면서 작성하는 형태로 해주셔야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단순히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 한 명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전달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그 사람이 이제 팀 전체의 영향이나 회사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을 검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 적어야 돼요? 이력서에 단순 녹여내야 돼요. 이 이력서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나요? 네,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스토리를 잘 넣고 이 회사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역량을 잘 맞추면은 마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자마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이력서를 쓰는 거지 이력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단순 참가하는 의미로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팀장이에요. 근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회사가. 외부에선 모르겠죠.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최대치는 3,600만 원이고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나서 90일 뒤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야 되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 뽑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채용이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퇴사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엄청난 변수를 찾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다 분류하고 그것들을 공고로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3,600만 원 받아올 수 있나요?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2개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3,600만 원을 팔 수 있어요. 왜 채용이 안 되고 경력자를 요구하는지는 이거예요. 아까 3년 미만, 2년 미만. 앞으로 여러분들 AI가 더 발전되고 프론트 단이 자동화되면서 특히나 ERD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DB 쪽에서도 어떠한 뭐 카테고리만 넣으면 자동으로 일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동화가 계속되면은 3년이 아니라 5년 미만 이게 중고 신입일 수도 있습니다. 6년 미만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더 아마 더 늘어나고 신입의 기준이 아주 높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채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3,200 월급 너무 연봉 너무 낮은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3,200인가 일단 3,200으로 바꿀 수 있나? 요거부터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매년 부트캠프 수료생만 10,000명이 넘고요. 대학 관련된 컴퓨터, C, 자바, 파이썬 이거 웬만한 대학에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도 교양으로 배우죠. 이거 배우고 나서 독학하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앞서 있잖아. 그러면은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거죠. 더 빠르게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만 나는 아주 기술이 부족해. 뭔가 해야 돼. 계속 뭔가 더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코딩 테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완성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내가 녹여내고 설득시킬 건가를 좀 더 많이 하고 코딩 테스트에 차라리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그 허들을 넘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여기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네 제가 열정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최종 합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코딩에서 SQL 라이브 코딩을 보는데 틀렸어요. 네. 두 문제 정도를 한 15문제를 실시간으로 주시고 네, 학습 데이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두 문제 딱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쇼파로 가서 쇼파로 주먹으로 한 10번 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고민한 게 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담당 채용자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다. 이거 꼭 좀 다시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답변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나서 약 2주 뒤에 합격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저를 면접을 봤던 두 명의 이제 팀장님이랑 밥을 먹게 됐는데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냈던 메일 잘 봤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QR 링크 있죠. 그 링크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커피 쿠폰이라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 최선 다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력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달리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진짜 왔을 때 달리지. 나 이제 공부하다가 이 정도 이력이면 충분해 하고 이력서 써봐야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QR을 처음에 드린 이유는 이런 작은 시도조차도 열심히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좋은 더 기업을 가려고 그러고 취업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는 약간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 매일 12시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이력서를 첨삭받기 위해서 한 네다섯 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입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하고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 100명이 신청하는데 한 자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존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 아주 기본의 기본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당연히 여러분 매일매일 해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그 다음은 이 설득의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이력서를 보시고 나서 내 이력서의 가치를 그냥 측정 한번 해보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아마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상대가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한 답변에 웃는다. 좋은 징조입니다. 비웃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져. 이거 좋은 겁니다. 질문이 많아진다. 왜 난 면접 1시간 봤어. 합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니까. 저도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 보니까 50분이 넘었더라고요. 1시간 이상 본 거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은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이거는 제가 면접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시간을 계속 봐도 20분이에요. 질문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단답을 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역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질문이 많아지시더라고요. 밥값 얼마예요? 여기 연차 자주 쓸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관심사를 보이고 여러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은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 지원자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